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경찰 대응 그때그때 달라요로 하겠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선거 방해 운동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이른바 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지난 23일 출근길 인사에 나선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이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대진연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김정은 칭송대회를 열고 미 대사관저 월담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던 단체입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저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네.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요. 특히 공직선거법 90조가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 또는 이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이 대진연 측 입장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면 통합당에서 경찰에 이제 항의 집회를 하러 갔던 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수사가 한국당 입장에서 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일부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지금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통합당은 경찰의 현장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경찰서 아저씨들 조치해 주세요. 이대로 계시는 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당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최근 상황과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달 지하철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이 전단지를 나눠줬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져서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아니 진작에 우리나라에 누가 칠 거야? 아니 지금 보시라고 뭐하고 수갑을 뒤로 차고 있어. 조금 전 상황과는 좀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비판하고 전단지 나눠줬다는 이유로 저렇게 체포를 한 건가요? 경찰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경찰은 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3번이나 응하지 않아서 체포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진연은 순순히 인적 사항을 말해줬기 때문에 대응에 차이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인적 사항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네. 저렇게 체포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군요. 네. 자, 근데 이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소란을 피운 거는 사실 뭐 경범죄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지금 대진연 측의 행동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지금 선관위 입장이기도 한데 네. 법적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대통령을 비판한 여성은 이 소란을 피웠다는 점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는 경범죄가 적용이 됐고 체포 과정에서 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대진연 시위에 해당되는 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이 4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훨씬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 대응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선거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 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경찰 대응 그때그때 달라요의 느낌표는 선거 방해는 민주주의 방해로 하겠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아야겠죠.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대표들도 헷갈리는 비례당명으로 했습니다. 예, 저도 조금 전에 한국당, 통합당 이름이 좀 틀렸었는데 네. 이제 선거가 17일밖에 남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도 이제 당명들이 사실 입에 잘 붙질 않는데 네. 대표들도 좀 헷갈리는 모양이죠. 네, 이 거대 야당이 원래 이 당명과 비슷한 비례정당 명칭을 사용하면서 당대표들이 공개석상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잘못되겠네.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미래통합당은 미래한통합당이 출범하기까지. 네, 이뿐만이 아니죠. 여권에선 이 열린민주당까지 나왔는데 옛 열린우리당과도 이름이 비슷해서 또 헷갈립니다. 이 홍문종 대표가 이끄는 친박신당은 과거 친박연대와 이름이 또 비슷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실수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열린우리당으로 최종 결정한 것은 열린우리당 창당의 창당. 더불어 시민당이죠. 예, 뭐 저분들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계속 실수를 해서 저도 지금 웃음이 터졌는데 네.
헷갈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열린우리당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이 열린민주당을 잘못 표기한 기사가 적지 않게 검색이 됩니다. 기자들도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름도 이름인데 이 비례정당 숫자 자체도 또 워낙 많아서 그것도 또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모두 35곳입니다. 이 비례투표 용지도 48.1cm로 50cm에 육박합니다. 제가 같은 크기로 종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 제 팔꿈치보다도 이 길이가 깁니다. 예, 팔꿈치가 좀 짧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깁니다. 예. 이름도 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35개 정당 이름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뭘까요? 뭐 민주, 예. 뭐 한국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이 민주나 한국도 이 각각 3개의 정당에서 써서 두 번째로 많은 단어긴 했지만 이 4개 정당이 사용한 미래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미래. 네. 예, 정말 미래로 향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대표들도 헷갈리는 비례당명의 느낌표는 유권자는 더 헷갈려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유권자니까요. 예. 저희 사진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뭐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런 헷갈리는 일들이 네. 유권자들한테 또 어떻게 다가갈지 또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